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지 않나요? 뭐 얼마만큼 사랑했는데 하늘만큼 땅만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보다 더 크게 그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정말로 사랑을 한다는 건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손끝으로 원을 그려봐 그걸 뺀 만큼 뭐 사랑해 뭐 이런 시도 있긴 한데 그런 건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글자 하나 가지고 참 설명할 말이 많습니다. 영어에서도 이제 이런 걸 beyond description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묘사 저편에 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노자 이런 것들이 되게 캐캐묵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번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면 이 노자 도덕경 뭐 원문까지는 아니시더라도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삶에 좀 도움이 되시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고전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좀 이제 뭐죠? 닥친 대로 좀 얘가 있는 대로 좀 보면 써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제가 맥베스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수업은 제가 동서양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을 할 테니까요. 뭐 그냥 들으세요. 여기 이제 여러분 맥베스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는 맥베스인데 그 맥베스가 이제 그 덩컨함을 죽여요. 마녀들이 당신이 왕이 될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마녀들 딱 죽였어요. 마녀들 죽였는데 결국은 이제 덩컨함을 자기 집에 오게 해서 결국은 이제 부인과 죽여요. 이제 덩컨함을. 그리고 나서 자기가 왕이 됐는데 그 왕이 되면서 어떤 회개, 죄책감 이런 게 엄청나게 많죠. 자기의 어떤 잘못에 대한. 그래서 그때 이제 쓰는데 결국은 뭐 이제 이야기는 길어지는데 그 레이디 맥베스의 부인이 죄책감에 시달려서 결국은 벼랑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그때 이제 이 셰익스피어가 한 말인데 너무나 유명한 말이에요. 제가 이거 원어인데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 보고 She should have died hereafter. 그러니까 그녀는 죽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 이후에도. 그러니까 이제가 아니라도 어차피 죽어야 할 사람. There would have been a time for such a word. 한 번은 그러한 소식이 오고야 말 것이 아닌가. 여러분 여기 보세요. Tomorrow and tomorrow and tomorrow. 내일 또 내일 그리고 또 내일이 creeps in this steady pace to the last syllable of equality time. 하루하루가 이렇게 느릿느릿 기어간다. 기록된 시간의 마지막 음절까지. 그러니까 기록된 시간의 마지막 음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죽음을 가리켜요. 이제 이 역시 셰익스피어죠. 죽을 데스라고 안 쓰고 the last syllable of equality time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and all our yesterdays have lighted pulls the way to dusty death.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어제는 바보들에게 흙으로 돌아가는 길을 밝혀주었다. 그렇죠. 여러분도 다 우리가 인생 뭐 길게 산다고 해서 100년 이상 살기 힘들죠.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천지여관이란 말을 하잖아요. 천지여관. 우리 그 뭡니까 최희준 가수의 하숙생에도 보면 여러분은 천지여관에 그 뭡니까 놀러 오신 하숙생이에요. 하숙생. 맞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어제는 바보들에게 흙으로 돌아가는 길을 가르쳐줬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out brief candle. 꺼져라 꺼져 짧은 촛불아. Life's but a walking shadow of a player.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인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 걸어다니는 그림자, 서투른 연극배. 여기 보면 walking shadow, 걸어다니는 그림자. 여기에서 벗은 그러나라는 뜻이 아니고 단지라는 뜻이에요. 다만. 인생이란 다만, 걸어다니는 그림자. 그 다음에 이걸 가난한 배우라고 큰일 나요. 배우들이 좀 가난하긴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서투른 연극 배우죠.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보시면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잘못 살았어. 뭔 말 할 걸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내가 인생을 너무나 잘못 살았어 라고 이야기를 해서 뭡니까 내 인생을 여러분이 이제 좀 잘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해서 컷하고 다시 찍을 수 있나요?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컷하고 NG하고 다시 찍을 수가 없죠. 인생이라는 것은. 그래서 서툴 영배우고 Destrous and presses out upon the stage. 무대 위에서 거듭먹거리다가 애태우고 and then is no more. 그리고 사라져버려요. Full of sound and fury signify nothing. 헛소리와 분노에 가득 차고 아무런 의미도 없다. 결국은 이걸 보면 어떻게 보면 셰익스피어가 맥베스의 말이지만 결국 셰익스피어가 한 말이죠. 결국은 그걸 통해서 인생 무상을 이야기하는 그런 멋진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말 해석이에요. 이제 보시면 나오죠. 지금이 아니어도 어차피 죽어야 할 사람, 한 번은 그러한 소식이 오고야 말 것이 아니다. 내일 또 내일 그리고 또 내일이 하루하루가 이렇게 느릿느릿 기어간다. 기록된 시간의 마지막 음절까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어제들은 바보들에게 흙으로 돌아가는 길을 밝혀주었다. 꺼져라 꺼져 짧은 촛불아. 인생이란 단지 걸어다니는 그림자, 서툴 연극배우. 무대 위에서 거두먹거리고 애태우다가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인생이란 백치의 이야기, 헛소리와 경로에 가득 차고 아무런 의미도 없어. 이게 이제 맥베스에 나오는 하나의 대사입니다. 이제 제가 타로도 좀 전문가 자격증이 있어요. 제가 시간이 1시간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걸 가지고 또 타로적인 걸로 또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로는 들어보셨죠? 이렇게 타로 카드가 이게 쓰는데 휠 오브 폴춘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폴춘 스윕이란 말도 쓰고요. 휠 오브 폴춘이라고 쓰는데 이게 다 운명의 수레바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생은 무대고 우리 연극 배우죠. 여러분은 인생이란 무대에서 연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뭡니까? 이 송대관 가수의 인생은 생방송이라는 노래 나오죠? 인생은 생방송, 폴로 드라마, 돌이킬 수 없는 이야기. 그러니까 정말 인생이라는 것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한 번 잘못했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타로가 그 운명의 수레바퀴인데 여기 보면 이제 완즈가 있고 컵이 있고 솔드가 있고 펜타클이 있어요. 간단하게 제가 타로에 대해서 아주 그냥 기본적인 것만 알려드릴게요. 이 완즈라는 게 막대기를 가리켜요. 막대기. 지팡이죠. 행동을 가리키고요. 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목화 조금 들어올 때는 화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 컵은 마인드, 마음이고요. 수예요. 이 컵은 수예요. 자, 솔드는 검인데 이성,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 리즌이라고 써놨죠. 이때 리즌은 그 이유란 뜻이 아니고 이성이에요. 공, 비어있다. 이게 비어있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비어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기를 가리켜요. 공기. 아시겠죠? 공기 알죠? 공기? 에어. 자, 펜타클은 오각별이라는 뜻인데 이 영어에서 펜타란 말이 5을 가리켜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국방성이 펜타곤인 거 아시죠? 펜타가 5예요. 그래서 오각형이 펜타곤이에요. 이런 의미가. 그래서 오각별인데 재물을 가리켜요. 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완즈, 그 다음에 요게 컵, 그 다음에 이게 칼, 이게 오각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게 컵 엄마하고 검 엄마하고 완즈 엄마하고 펜타클 엄마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은 어떤 엄마인지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아이가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 그럴 수 있죠? 아이가 길을 가다 넘어지면 이 컵 엄마는 아까 컵은 뭐라고 그랬죠? 마음이라고 했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프겠다. 그래서 공감력이 짱인 분이 컵이에요. 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이고 없으시나 보다. 자, 그 다음에 검 엄마는 이성이라고 했죠. 이성. 그래서 어떻게 애가 넘어지면 이런데요. 너 왜 앞에 안 봐? 이성적인 것을 따지는 거예요. 감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네가 앞에 잘 봤으면 안 넘어졌는데 왜 너는 앞에 안 봐가지고 넘어졌냐? 이거죠. 자, 나는 검이다. 검 엄마다. 또 없으세요? 자, 그럼 이제 완전만은 이게 이제 행동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막대기. 그래서 일어나 피 안 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완전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펜타클은 이제 오각별인데 그러니까 이 펜타클은 이제 이걸 하나의 교훈으로 삼아라 이런 의미가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음엔 넘어지면 안 돼. 이런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이 성향을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타로를 알면 어떤 영업을 할 때도 되게 좋아요. 영업을 할 때도 만약에 이제 내가 영업을 하는데 이 사장님이 자동차를 사러 왔어요. 근데 만약에 화 성향이 있어. 그럼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사장님 가오상 이 정도는 사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로 사신대요. 화 성향은. 그리고 이제 토 성향은 연비는 뭐 얼마고 가격도 좋고 실용적이다.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돈이라고 재물이잖아요. 그래서 재물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공인 경우는 되게 이성적이어서 인터넷 비교하고 괜찮으시면 다시 오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수 같은 경우는 고객님 어쩜 이렇게 멋지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고객이 별로 갖춰지지 않고 차를 사러 갔다가 이런 말 들으면 바로 차를 사버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 타로를 통해서도 이렇게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거 이제 제가 예전에 여행 갔을 때 좀 이게 파티마 성당의 모습이고 이제 뭐 기행에 대한 것 좀 나중에 좀 이야기할게요.
그 200의 시 중에 이 산중대작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산중대작이라는 것은 산 속에서 서로 술잔을 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양인대작 산악의 일배 부일배 아치용명 경착어 명일유의 포근내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 술 드실 때 뭡니까 마시고 죽자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런 좀 한시 같은 것도 좀 좋은 거 있으면 하나 알아두시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양인대작이니까 두 사람이 술을 대하니까 산에 있는 꽃이 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백은 엄청나게 뻥의 대가예요. 그래서 그 원래는 산에 있는 꽃이 필 때 두 사람이 술 마시는 거 아니에요? 개나리꽃, 진달래꽃이 필 때 술을 마시는데 이 백은 겨울부터 막 이렇게 술 마시다 보니까 진달래가 핀 거예요. 그러니 이분은 그 거짓이 많죠. 뭐 회수 이름 300배라고 해서 한 번 술 마시면 400잔을 마셔야 된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1배, 2일배 한 잔 또 한 잔 그리고 또 한 잔. 너무 쉽죠? 아치 용명 경차고 나는 취해서 용면 자고 싶으니 군 그대는 여기서는 임금이 아니고 그대라는 뜻이에요. 그대는 또 가게라. 명조유의 내일 아침에 뜻이 있거든. 여기서 뜻이 있다는 건 뭐겠어요? 술 마실 뜻이 있거든. 나와 술 마실 뜻이 있거든. 포금내 검은고를 안고 오게. 이런 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산중대작이라는 200의 시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거 비슷한 시 중에 예이치에 보면 이 드링킹송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영국의 또 예이치 아시죠? 이니스프리의 호도 이런 거 쓰신 분. Wine comes in at the mouth. 술은 입으로 들어오고 Love comes in at the eye. 사랑은 눈으로 들어온다. That's all we shall know for truth. 우리가 정말 진실되도록 알아야 될 것이다. 그것이. Before we grow old.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다 죽기 전에. 이때 grow라는 것은 자라다는 뜻이 아니고요. 되다라는 뜻이에요. 되다. become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늙어서 죽기 전에 I lift the glass. 나는 술잔을 들어 올린다. lift죠. To my mouth. 내 입에. 그리고 I look at you. 당신을 너를 바라보고 sigh. 한숨 짓는다. 라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그 예이치의 술을 마시며라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저는 이제 비교 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근데 이 비교 문학이라는 게 좋은 게 동양과 서양을 비교하면서 그런 것들의 이제 공통점, 차이점 이런 것들을 발견해 가는 것이 상당히 또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써놨죠. 이 자신의 근심을 술을 통해서 이기려고 한다는 것. 이 동양의 그런 술과 관련된 것은 200이 실제로 술을 400잔 뭐 이렇게 마시는 게 아니에요. 300잔을 절대 못 마셔요. 200이 요즘 말하면 200이 술 한 두세 잔 이렇게밖에 두세 잔 아니지만 이렇게 뭐 몇백 잔까지 마시지는 않았죠. 그렇게 안 마셨고요. 그러니까 200이 간암 걸려서 준 게 아니고 뭐 달을 찾아서 이렇게 뭐 준 게 아니고 약간 이제 암으로 죽었는데 이제 모르겠어요. 술 때문에 죽어서 간암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한 60대 후반에 이제 200은 목숨을 달리하죠. 그래서 이 동양의 시는 술을 이야기해도 근심을 술로 해소하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서양은 이렇게 근심을 술로 해결한다기보다는 그냥 어떤 음료 정도의 어떤 이야기로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동양과 서양을 이렇게 보면 동양에서는 술이 좀 더 감성적이라고 한다면 서양에서는 좀 더 이성적인 측면에서 많이 이야기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 200의 이제 그 장진주라는 시에 보면 회수 이름 300배 단원장치 불원성 이런 말이 있는데 모름지기 술을 한번 마시려면 300잔을 마셔야 된다. 단지 나는 길게 취해서 술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를 알아주지 못하는 세대, 그것에 대한 어떤 슬픔이랄까요? 그걸 이제 회지의 부르라고 해요. 내가 재주를 품고 있지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한자로 하면 이 품을 해자거든요. 재주제자, 아니물자, 만나물자. 그래서 회지의 부르라고. 그러니까 내가 재주를 품고 있지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어요. 이걸 이제 해체부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제가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많이 비교해서 쓰는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도 좀 있고
이제 우리가 뭐 제망매가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향가 같은 경우에 이 향가 제망매가는 향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신라 시대거든요. 신라 시대는 우리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한자를 통해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신라 시대 우리말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훈민정음이 언제 나왔죠? 1443년에 나왔어요. 맞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반포된 게 1446년이니까. 그래서 이 작품에서도 이 누이의 죽음을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떨어지는 꽃에 비유를 했죠. 이걸 이제 양주동 박사, 그 유명한 양주동 박사님이 우리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래서 이제 이 작가가 죽은 누이를 위해 종이돈을 놓고 죄를 올렸는데 기전이 서쪽으로 따라갔다. 서쪽은 뭐예요? 서방 정토. 그래서 어떤 극락을 또 의미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망매가 원문이고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넘어가고요. 생사로 난 삶과 죽음의 길이 여기에 이 샵에 있음에 두려워하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하고 갔느냐 이런 얘기죠.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해저에 떠들 잎다이, 그러니까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처럼 하단 가지에 나고 같은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겠구나. 아, 미타차게 극락에서 맛보을래 만날 나는 돌을 닦으면서 기다리겠다. 자, 그럼 죽은 누이에 대한 엄청나게 애틋한 심정이 잘 드러나 있죠. 이게 제 막내가요. 죽은 누이에 대한 건데, 그래서 이제 향가 중에서 가장 서정적인 작품을 하나 뽑아라고 한다면 이 제망매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분야가 좀 스펙트럼이 넓어가지고요,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주식시장에서도 이제 주식 많이 뭐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이제 밥이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식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거 이제 주식할 때 이 주식하고 그다음에 주요한 메인 푸드의 주식이 있죠. 주식이 있는데, 하여튼 이제 이 주식을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 쓰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불마켓이라는 것은 뭐냐면 황소시장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끝없이 올라가요. 황소는 뭔가를 항상 밑에서 위로 들어받아요. 밑에서. 여러분 황소 보셨죠? 그래서 주식이 끝없이 올라가는 시장을 불마켓이라고 하고요. 이 베어마켓은 뭐냐면 주식이 끝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곰은 항상 뭘 공격할 때 위에서 아래로 공격하죠. 맞나요? 곰이 공격할 때 밑에서 위로 공격하지 않죠. 그러니까 주식이 끝없이 떨어지는 시장. 그러니까 이 베어마켓은 파란색으로 된 거고요. 불마켓은 이제 빨간색으로 된 그런 시장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말이 Don't put all your eggs in one basket.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게 주식에서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투자를 할 때는 모든 걸 다 주식에서 올인하면 절대 큰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거는 내가 없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담아야 되지, 한 바구니에 다 담으면, 이해가시죠? 정말 큰일 납니다. 이게 이제 주식과 관련된 그런 표현들이 또 있고요. 주식을 또 넘어갔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여기도 있고, 이제 이 이야기 좀 해볼까요? 시차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시차, 여러분 시차가 뭔지 알죠? 차이, 시간의 차이,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시차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타임 디퍼런스와 젯 레그가 있는데, 자, 이거 맞추신 분은 차이점 아시면 제가 이번에 쓴 책을, 이제 이거는 제가 공부책은 다 나눠드릴 수 있고요. 이 책은 제가 4권 가져왔는데, 이거 맞추신 분 중에 따끈따끈한 책이에요. 오래 나오고 드리겠습니다. 이 타임 디퍼런스와 젯 레그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거 누가 이야기해 보세요. 글자가 잘 나오면 그러지 말고. 제가 그냥 이야기하거든요. 이 타임 디퍼런스는, 자, 시간 차이, 정말 시간의 차.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이 지금 몇 시간 차이죠? 12시간인가요?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의 진짜 시간 차. 이게 타임 디퍼런스. 자, 그럼 답 나올 것 같은데? 자, 여기까지 힌트 드렸어요. 그럼 젯 레그는 뭐겠어요? 여러분, 그 해외에 이제 여행을 갔어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대라서 못 가지만, 여행을 가면, 여행을 갔다 오면 많이 피곤하죠? 네. 시차로 인한 피로를 젯 레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차, 시간 차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스페인에 갔는데 시차가 7시간 차이가 나요. 12시도 우리나라 오면 5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시가 돼도 눈이 그냥 말똥말똥하죠. 그러다가 한 일주일이나 지나야지 적응이 되잖아요.
그 시차로 인한 피로를 제트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타임 디퍼런스는 정말로 시간의 차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뭐 멋지 익스펙테이션, 멋지 디서포인먼트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분 이제 뭐 오리역이라고 있어요. 그 분당에 가면 이제 오리역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오리역. 왜 근데 오리역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이 오리가 오동나무 마을이라는 거 아셨어요? 이게 오동나무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동나무 마을인데 이 성남시 남단에 있는데 오리나무를 이제 방풍림으로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 스테이션이 오리라고 이야기하면 이때 오리는 이제 오동나무 마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오리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오리쯤 있는 오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영어에 또 오리라고 하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 동양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오리엔트 문명 들어보셨어요? 오리엔트 안 들어보셨어요? 동양을 오리엔트라고 하잖아요. 오리엔트. 그 오리가 뭐냐면 떠오른다는 뜻이에요. 떠오른다. 해가 어디서 떠오릅니까? 네, 동쪽에서 떠오르죠. 그래서 이 오리라는 것은 오리엔트가 그래서 동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냥 오리엔트 문명만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또 시야를 하나 좀 해볼게요. 이 상야라는 시가 있어요. 하늘이 시어라는 시가 있고 로버트 번스의 레드 로즈가 있는데 이 상야라는 시는 정말로 중국에서 정말 오래된 시입니다. 오래된 시. 그래서 이게 악부라고 하는데 음악을 담당하는 관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무제 때 이게 만들어진 관청인데 이 노래를 노래들을 수집을 해서 만든 시인데 여기에 이제 상야라는 시가 제가 참 좋아하는 시거든요. 한번 보세요. 이 상야라는 건 이제 이때를 이거를 사라고 읽으면 안 돼요. 원래 이게 사악갈 사자는 아시죠? 한번 좀 공부하신 분. 사악갈사인데 이게 호칭으로 쓸 때는 야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상사 이렇게 읽으면 한참 공부 더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시어라는 뜻입니다. 보세요. 아욕 여분 상지. 나는 그대와 더불어 서로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대와 가까이 하고 싶어요. 창명부절세. 언제까지나 명해 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끊어지거나 새하여짐이 없게 하소서. 산물음. 산의 언덕이 다 없어지고, 이 언덕 능자예요. 강수비가. 이 강수라는 것은 양치강을 갈게요, 양치강. 양치강의 물이 다 말라버리고, 이게 말을 별자예요. 그 다음에 동네 진진. 겨울에 천둥이 치고, 하우설, 여름에 눈이 내리고, 천지가 붙어버린다면, 내감 여분자. 그때서야 눈과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다시, 어때요? 이게 멋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사랑과 관련된 이런 시입니다. 자, 해석이 다시 나와 있죠. 하늘이시여, 저는 이분과 친하게 지내고 싶사오니 언제까지나 저희로 하여금 끊어지거나 새하여짐이 없게 하소서. 산에 언덕이 없어지고 장강의 물이 마르고 겨울에 우르르 천둥이 치고 여름에 눈이 내리고 하늘과 땅이 붙어버린다면 그제서야 인과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적화자인 여성이 사랑하는 남자와 떨어지지 않겠다는 것을 하늘에다가 맹세하는 거예요. 요즘엔 이렇게 할까요? 요즘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지 이렇게 하늘을 맹세하고 이러지 않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로버트 번스의 그런 그 레드 로즈라는 시도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원문은 여러분이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우리말로 볼게요. 그래서 이 붉고 붉은 장미도 보면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 나의 사랑은 붉고 붉은 장미꽃과 같아라. 6월에 새롭게 피어난 나의 사랑은 멜로디. 달콤한 곡주로 연주되네. 그대여 온 바다가 마를 때까지 바위가 햇볕에 녹을 때까지 나 그대를 한결같이 사랑하리라. 인생의 모래시계가 닿을 때까지 잘 있거라. 나의 단 하나의 사랑아 잠시 동안 잘 있거라. 다시 돌아오리라 내 사랑아 말리기리라 할지라. 이런 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 동양과 서양이 이렇게 차이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적인 화자로 이렇게 만약 이걸 두 개를 분석한다면 상당히 과장된 표현들이 많다는 거죠. 상해 같은 경우는 산에 언덕이 없어지고 강에 물이 마르고 겨울에 천둥이 치고 여름에 눈이 내리고 천지가 붙어버리면 그때서야 인과 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산에 언덕이 없어지고 양치강이 물이 다 말라버려요. 그 다음에 겨울에 천둥이 치고 겨울에 여름에 눈이 내려요. 천지가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인과 헤어진다는 거 안 헤어진다는 거예요. 안 헤어진다는 소리죠. 이 붉은 장미에서도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그런 내용이죠. 이거는 이제 이 정도 하고 제가 영어 부분을 이제 나머지 시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두 개를 준비를 좀 했는데 하루 1분 영어라고 이제 제가 좀 했는데 이게 이제 좀 재밌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영어를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한 나머지 제가 한 25분 동안은 영어 이야기를 좀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영어를 많이 어려워하잖아요. 그 어려운 이유가 뭐냐? 어순이다, 문법이 다르다. 그리고 또 이제 영어라고 하는 건 낯선 단어들 다 일일이 외워야 돼요. 맞죠? 영어가 참 어려워요. 또 다양한 번역. 여러분 이제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더티 댄싱이라는 영화 다 보셨죠? 네, 근데 막상 더티 댄싱이 뭐냐고 하면 더러운 춤인 줄 알아요. 더러운 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더러운 춤이 아닙니다. 매혹적인 춤이라는 뜻이에요. 이 널티가 여러분 더럽다는 뜻도 있지만 매혹적이다는 뜻이 있어요. 널티 댄싱. 그래서 I have a heavy, 또 하나 볼까요? I have a heavy day tonight. 오늘 밤에 나 무거운 데이트가 있어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때는 이게 Back to the Future 1에서 나오는 마이클 제이 폭스가 박사한테 이야기하는 건데 오늘 밤에 멋진 데이트가 있어요. 이럴 때 영어로 heavy를 써요. 신기하죠? heavy는 무거운 아니야? 자, 그런데 이제 이런 표현들이, 그러니까 영어는 반대되는 의미를 가진 것들이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Please call me a coach라는 말을 이렇게 쓰면, 이걸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까요? 자, 이걸 해석할 때, 자, 나를 코치라고 불러라. 나를 코치라고 불러라. 나에게, 마차를 불러달라. 또 나를 뭐예요? 감독 밑에 뭐예요? 코치가 있죠? 코치라고 불러라. 그러니까 나에게 코치를 불러달라. 이런 뜻인데, 우리가 실제로 마차하고 감독 밑에 있는 코치하고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마차도 어떤 사람을 일정한 지역까지 데려다 주죠. 마차를 타면. 근데 감독 밑에 있는 코치도 어때요? 선수를 일정한 수준까지 끌어올려요? 안 끌어올려요? 끌어올리죠. 그래서 이 코치가 이 마차라는 뜻도 되고, 감독 밑에 있는 코치라는 그런 뜻도 됩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들고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문법적인 거 좀 넘어가서 이걸 다 할 수는 없고 너무 많아서 이제 바로 여러분이 이제 그 표현들을 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전략이 있는데요. 영어 공부를 이제 여러분 좀 재밌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외국어와 비교를 통해서 영어를 공부하다. 나는 너를 사랑해 이러면 뭡니까? I love you도 돼 있고 와타시와 아나타오 아이시테루 이런 것도 있고 중국어로 뭐 오아이니 이런 표현도 있고요. 이런 외국어들과 비교를 해서 영어를 공부하면 되게 재밌고요. 또 이 스페인어도 보면 영어하고 철자가 되게 비슷한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페서 이렇게 나왔죠. 프로페소르 포토는 FOTO를 써서 포트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스튜던트도 에스투디안테 이 스페인어로 에스투디안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외국어와 비교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영어 제목을 통해서 이제 영화 제목을 통해서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영화가 들어올 때 세 가지가 있어요. 언어가 그대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디 아더스라는 영화 보셨죠? 니콜 키드만 나온.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라고 번역하면 절대 안 됩니다. 디 아더스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자, 원어가 직역되는 경우가 이제 그 산드라 블록이 나온 당신이 잠든 사이죠. While you are sleeping. 자, 원어가 의역된 경우가 바로 뭐냐면 총알탄 사나이예요. 이걸 더 네이키드 건이 원래 뜻은 벌거벗은 총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벌거벗은 총이라는 뜻인데 이걸 이제 총알탄 사나이라고 이제 의역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인기가 많아졌고 또 한국에서 만들어진 영화조차도 보세요. 이게 전부 다 우리말의 영어예요. 다 영어죠? 이렇게 영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 제목을 가지고도 영어 공부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투캅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투캅스가 왜 투캅스인지 아세요? 투캅스가? 이 투캅스라는 것은 두 경찰들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캅이라는 것은 카풀. 자, 이 카풀이라는 것은 불이라는 뜻이거든요. 불이. 근데 왜 불이가 경찰이 되냐면 경찰 계급장은 뭘로 만들죠? 불이로 만들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줄 분이 없어서 누가 불이라고 하셨죠? 누가 불이라고 하셨죠? 예, 좀 가져가시죠. 이좀 따라 해주세요. 예, 이 경찰 계급장은 불이로 만들죠. 그래서 그러니까 투캅스가 불이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경찰들은. 그 다음에 이제 팝송 중에서도 이제 보헤미안 랩소디라고 들어보셨죠? 제 책에 다 있어요. 이제 그걸 요약하는 건데, 이지컴 이지고가 나와요. 이거 약기만 하려면 1시간 해야 되잖아. 근데 정말 삶이라는 건 뭐냐? 공수의 공수가 라는 거예요. 이지컴 이지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정말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이지컴 이지고죠. 쉽게 왔다가 쉽게 간다는 뜻의 지역을 하면. 그러니까, 정말 저는 노래 중에 타타타라는 노래를 좋아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김국환이 그런 말 하죠.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을 건졌지 않죠. 참, 우리는 정말 인생 살면서 옷 한 벌이 아니라
수십 벌도 더 번지죠. 수십 벌이 뭡니까? 그죠? 자, 이 키워드 학습을 통한 외국어 이제 공부가 있는데, 여기서 트래직이라는 단어가 비극적이네요. 이거 어떻게 보냐? 트래직 찍히면 비극이다. 트래직. 이 숫이라는 게 되게 재밌어요. 이게 숫이 우리나라에서 숫 있죠? 집안에서 이게 정화시키는, 이거 발음이 똑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어원이 같은 거 아닙니다. 우연히 일치한 거예요. 이게 어원이 같으니까, 여기서 이게 나왔나? 천만의 말씀이 아니에요. 자, 머슬은 어떻게 오느냐? 머슬 부린 근육. 이 사람 근육이 머슬인데, 이 사람 머슬을 너무나 잘 부린 근육. 이렇게 오는 거예요. 백이지가 짐인데 어떻게 오냐면, 짐이 많으면 등이 어때요? 백이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허그가 이제 껴안다는 뜻이거든요. 안으면 어때요? 허걱거리죠. 그래서 허기 껴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빌리지는 어떻게 오냐면, 마을을 통째로 빌리지. 토바코는 원래 이 포르투갈어에서 나왔는데 이게 일본으로 가면서 타바코가 됐고, 이 타바코가 다시 담바코가 되고, 이 담바코가 다시 담배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알죠, 이거? 그러니까 이 토베코라는 단어가 포르투갈어인데 일본으로 가면서 타바코가 돼요. 다시 한국에 오면서 담바코가 되고, 이게 다시 담배가 돼요. 여러분, 담배가 우리말이 같은 우리말이 아니에요. 포르투갈어예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 시간이 없어서 넘어갈게요. 이건 넘어가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하루 1분 영어를 좀 몇 개 시간 드는 데까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 이 책에 하루 1분 영어를 무려 몇 개를 넣냐면 329개를 넣었어요. 329개를 넣었는데, 이제 그게 분야가 되게 많은데,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 기분 짱 좋아 이럴 때 어떻게 쓰냐면, I'm on top of the world. I'm on top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꼭대기에 있다. 자, 이건 뭐하고 하냐면, I'm on cloud 9. 그러니까 이게 9번째 층에 구름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세상 꼭대기에 있다. 9번째 층에 구름에 있다. 기분이 있다. 그럼 9번째 층에 구름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가셔서 그 윈도우 시트에 앉으면 그 창문을 딱 열었어요. 근데 구름이 막 달랑말랑 할 때 있죠. 내가 손오공이면 뛰어내리고 싶어. 그게 9번째 층의 구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킹 왕짱이라고 이제 하고, 요즘 말로는 개조화라고 할 거예요, 아마. 요즘에는 이제 이게 킹 왕짱에서 좀 변했어요. 옛날에 이제 학생들한테 제가 이거 요즘에 어떻게 하냐, 한 10년도 더 전이에요. 어떤 한 학생애가 킹왕짱이에요. 그래서 킹왕짱 요즘은 이제 개조화로 바뀌었죠. 자, 그런 의미로 이제 쓰이는 거고요. 우리가 기름 만땅이에요. 이러잖아요. 기름 만땅. 이게 되게 재밌는 단어예요. 원래는 영어로 필이가 프리스인데, 이 만땅이 영어와 한자의 절묘한 만남인데, 풀과 탱크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풀은 뭐냐, 꽉 찼다, 찰 만자, 탱크. 만탱크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만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만땅이 됩니다. 보셨죠? 그 다음에 나는 음악의 음자도 모른다 이러면 어떻게 쓰냐면, I don't know P's and Q's about music. 그러니까 여러분 P자하고 Q자는 보세요. P자하고 Q자는 일자를 하나 놓고 옆으로 가면 P죠. 일자를 하나 놓고 왼쪽으로 하면 Q죠. 그러니까 비슷하죠. 그래서 음악의 음자도 모른다. 만약에 영어의 영자도 모른다면 어떻게 쓰겠어요? 자, 누가 이야기해보세요. 자, 책 드릴게요, 빨리. 예, 뭐라고요? 예, 뭐 잉글리시 대학교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잉글리시 알았습니다. I don't know P's and Q's about English가 되겠죠. 그러면 영어 영자를 쓴다 그럽니다. 엎어지면 포다할 때 이러면 미스나 스톤스 스로우예요. 돌멩이를 던지면 닿을 영어가 되게 재밌죠. 우리는 엎어지면 포다할 때인데 영어는 이렇게 절대로 안 써요. 돌멩이를 딱 던지면 닿을 거리입니다. 이게 엎어지면 포다할 때라는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재밌죠. 입에 막 군침이 돌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 영어로? My mouth is watering. 내 입에서 물이 나오고 있어요. water가 물을 주다. 물이 나오면 군침이 나오겠죠? My mouth is water. 군침이 돌고 있어요. 이렇게 해석됩니다. 이 Take my breath away도 원래는 이 앞에 U가 생략이 된 거예요. Y-O-U. 당신이 내 심장, 내 호흡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신 앞에 있으면 나는 숨도 못 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I got my mind set on you. 나는 당신에게 내 마음을 고정시켰어요. I stuck on you. 나는 당신에게 달라붙었어요. 이 스톡이라는 단어는 스틱의 과거분사예요. S-T-I-C-K. 이런 스티커 들어보셨죠? 스티커 있잖아요. 달라붙는 거. 그래서 이거의 과거분사가 이 스톡이 되겠습니다. 자, 은하수가 이제 미리네라고 하는데, 은하수. 여러분 그 갤럭시가 이거 폰 삼성 갤럭시 갖고 계시죠? 이게 은하수라는 뜻인 거 알고 계셨죠? 모르셨어요? 이 갤럭시가 이게 은하수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리고 이제 한자로 미리네.
미르는 용천, 용이 노는 연못, 은한, 이것도 은하수예요. 한라산. 지리산, 제주도의 한라산이 왜 한라산인지 아세요? 은하수를 끌어당기는 산이라는 뜻이에요. 이 한자가 은하수고, 이 라자가 끌어당긴다는 뜻이거든요. 은하수를 끌어당기는 산. 그래서 이조년의 시에 보면, 시조에 이화의 월백하고 은하이 삼경인지. 자, 이 삼경이라는 것은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요. 그때가 또 뭐 술도 잘 마셔지고 시도 잘 써지죠. 일지춘심을 자기 알려면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하는. 그래서 이 한라산이 분식점 중에 미르네 분식이라고 있죠. 있어요? 전 미르네 분식 잘 안 가요. 선 부려가지고 일이 돼야 돼서.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티마 핑글스 크로스포유 같은 경우는 내 손가락을 교차시키겠다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자, 손가락을 교차시킨다는 건 뭐겠어요? 손가락을 교차시킨다. 이 말은 당신에게 신의 가호가 있으십니다. 이해 가십니까? 두 번째 손가락에 세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해보시면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되지 않나요? 두 번째 손가락에 세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 십자가 모양이 돼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의 떡은 뭐라고 하느냐? Pie in the sky. 화중지병. 그럼 그 그림의 떡 화중지병인데 영어로는 아주 쉬워요. 하늘의 초코파이예요. 여러분 하늘의 초코파이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죠. 자,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했는데 김치국부터 마시지 마라.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are hatched. 병아리들이 부화되기 전에 병아리 숫자 세지 마라. 병아리가 부화도 안 됐는데 병아리 숫자 세면 돼야 돼. 안 돼. 이걸 영어로 하라고 하니까 막 옛날에 제가 수업할 때 학생들한테 Don't drink your 김치 스프예요. 떡 줄 사람은 이걸 영어로 뭐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쓰면 완전히 콩글리시가 됩니다. 안 돼요. 자, 심퍼시라고 하는 것이 공감, 동정심, 같은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마음, 심퍼시. 그래서 뭐 이렇게 됐죠? 텔레파시, 이심전시. 텔레, 먼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면 막 껌 파는 분이 있잖아요. 저 옛날에 이제 한번 지하철 탔는데 껌을 이렇게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불쌍한 것 같아서 이제 1,000원짜리를 드리려고 했더니 10,000원밖에 없는 거예요. 지갑에. 그래서 10,000원을 드리고 이제 바꿔주겠지 했는데 감사합니다 한 5번 하고 가더라고요. 껌 2통 주고. 내 속으로 미쳤지 막 그랬는데 그게 이제 심퍼스예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 동정심, 뭔가를 하면 그걸 통해서 이 같은 마음을 느낀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빈 수레가 요란하다. An empty vessel makes a big noise죠. 텅 빈 그릇이 큰 소리를 만들어요. 그럼 그릇 텅 빈 데다가 동전 던져와요. 잘 소리 나죠? 네. 밥이 막 이렇게 공기에 밥이 꽉 찼어. 동전 던져 소리 안 나죠? 빈 수레가 요란하다. 태산명동서일필. 태산이 울리는데 나오는 건 지새끼 한 마리밖에 없어. 태산이 울리면 다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노루도 나오고 사슴도 나오고 막 코끼리도 나오고 다 나와야 되는데 쥐 한 마리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표현이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그러니까 영어 표현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약어를 또 볼게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HDTV 많이 들어보셨는데 HDTV가 뭐 약자냐면 대부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하이 디지털이라고 해요. 그러죠?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셨죠? 하이 디지털 아니에요. 하이 디지털 아니고 하이 데퍼니션 TV예요. 이 데퍼니션을 사전을 찾아보면 정의라는 뜻도 있어요. 삼각형의 정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정의 말고 화질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써놨죠. 하이 디지털 TV X. 그렇죠? 결국은 이제 자연이 가장 멋진 도화질 TV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다 영어로 어떻게 쓰냐? Today is the day. 오늘이 날이다. 아주 쉬워요. 가는 날이 장날이 뭐냐고 했더니 고데이 있어 마켓데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아주 콩글리시입니다. 고데이 있어 마켓데이가 아니에요. 그런 이제 표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천생연분 같은 경우는 영어로 어떻게 쓰냐면 made in heaven이에요. 하늘에서 만들어졌어요. 아주 쉽죠? 예를 들어서 we are made in heaven. 우리는 하늘에서 만들어졌어. 우리가 천생연분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천생연분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터미널이라는 게 종점인데 텀은 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터미네이터 하면 해결사, 끝을 내는 사람이고 여러분 이탈리아에 가면 재밌는 게 테르미니라는 게 있어요. 테르미니. 저는 이제 가이드한테 들은 말인데 테르미니가 목욕탕이라는 뜻이에요. 목욕탕. 그래서 옛날에는 이탈리아의 목욕탕이 그 로마에 한 3,000개가 있었다는 거 알았어요? 이탈리아에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목욕탕이 3,000개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테르미니라는 게 때를 미니, 목욕탕 가면 때를 밀죠? 때를 미니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테르미니라고 써진 것들이 대부분이 어떤 자리냐? 옛날에 목욕탕 건물 자리를 지금 이 터미널로 쓰고
쓰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표현도 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의문 몇 개만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딱 50분까지 마칠 테니까. 그 한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혼여행이 이제 벌꿀하고 달이에요. 꿀달이에요, 꿀달. 한의문 들어보셨죠? 근데 왜 한의문이냐면, 이 스칸디나비아의 전설에 의하면 결혼을 해서 한 달 동안은 아내가 남편에게 꿀을 바쳐요. 스칸디나비아 전설에. 그리고 부부간의 사랑은 어때요? 달이 보름달에서, 반달에서, 그 뭐라고 하죠? 초승달로 가죠. 점점점, 그런 살면 어때요? 점점점 좀 사라지지 않나요? 애틋함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잡아봐라 하면 처음에는 어디야 하고 따라가다가 한 10년 지나면 나잡아봐라 하면 잡히면 죽어 그러는데 잡히면 죽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그놈의 정 때문에 사는 거죠. 이게 달이 초승달에서 다시 보름달로 가져왔으니까 그 정 때문에 사는 건데 그래서 이 한의문입니다. 한의문. 그래서 어떤 남자가 이제 신혼여행을 가는데 비행기를 탔대요. 비행기를 탔는데 비가 막 오고 있대, 비가.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러더래요. 나는 왜 이렇게 신혼여행 갈 때마다 비가 오냐고. 신혼여행 갈 때마다. 자, 현기증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 벌티고라고 그래요. 벌티고. 이게 되게 재밌는 단어예요. 저희 어떻게 오냐? 더 이상 버티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게 오세요. 현기증, 벌티고. 여러분 오늘 다른 거 잊어버려도 벌티고는 알아두세요. 더 이상 버티고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수직의 상태가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디지니스. 뒤질려고 그래. 현기증이 걸려요. 기대려고 그래. 그래서 기디니스로 배우시면 됩니다. 우리 이제 판소리라고 있잖아요. 판소리를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코리안 모노 아퍼라라고 합니다. 혼자 하는 오페라가 판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판소리에 보면 안일이가 있고요. 추임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발림이라는 게 있는데 이 안일이는 대사예요. 이때야 흥부가 놀부의 집에 찾아가는디 이게 안일이에요. 이 추임새는 뭐냐? 얼쑤 이런 거 있죠. 얼쑤 여러분이 막 좋다 이런 거. 그다음 발림은 뭐 부채를 쳤다가 이런 거 있죠. 창자가 그걸 발린다. 그래서 스페인에 예전에 제가 갔더니 이 플라멩코라고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춤추는 거. 거기 보면 올레 그러더라고. 올레. 이 올레가 우리나라의 추임새가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거기 가면 이 올레란 말이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쓰이고요. 이거 말고도 너무나 많아가지고 제가 다 할 수가 없는데 이제 뭐 몇 개 블로그 같은 거 있어요. 블로그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블로그가 뭐에 합쳤냐고 물어보면 잘 몰라요. 웹과 로그의 합성은 아셨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많이 쓰는 로그는 통나무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일기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WEB죠. 여기서 W를 없애버려요. 그러면 B하고 LOG가 붙으면 뭐가 돼요? 블로그가 되죠. 그러니까 이 블로그는 뭐냐? 인터넷망에 쓰는 일. 블로거는 뭐예요? 블로그를 하는 사람을 블로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형수술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냐? 플라스틱 설정이라고 해요. 플라스틱을 넣은 수술. 또는 페이스리프트, 얼굴 들어올리기. 이렇게 이제 씁니다. 제가 그 분당에 이렇게 사는데 그 병원을 이렇게 갑자기 갔더니 뭐죠? 엘리베이터에 더하기 빼기라고 있어요.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가 뭐지? 봤더니 성형외과예요. 성형외과 이름이 더하기 빼기.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할 건 더하고 뺄 건 뺀다. 이런 거죠. 그런 제품이, 이 텔레토비도 있어요. 텔레토비 뽀뽀뽀에 나오죠? 먼 텔레가 토비가 살찐이죠? 텔레토비를 우리말로 뭐냐? 전파뚱땡이. 전파딴 뚱땡이. 맞죠? 자세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텔레토비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런, 우리말로 옮기면 되게 웃기죠. 영어로 쓰는 게 훨씬 더 낫고, 킹카, 퀸카 이런 말 쓰는데, 카라고 하면 사람들은 자동차인 줄 알아요. 이 사람 킹카야. 뭐 우리 대학교의 킹카 이게 아니라 이거는 카드를 가르쳐요. 킹카드와 킹카드인데 이거를 발음하다가 귀찮으니까 이 드라는 말을 떼버린 거죠. 이렇게 떼버린 거죠. 자, 제왕절개 수술이 영어로 뭐냐? 시저리안 오퍼레이션입니다. 이게 시저의 작동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제왕절개 수술을 쓰라고 했던 영어로 시저의 작동이라고 썼어요. 아니고 시저리안. 그래서 이제 시저하고 시저가 어원이 같은 거 아세요? 가위라는 뜻이 시저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 고대 로마의 의학 수준이 뇌수술까지 가능할 정도로 엄청나게 그런 실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쭉 있고요.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미팅이라고 이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미팅. 그러니까 미팅은 뭐냐? 미팅 아시죠? 이게 미팅인데 제가 이제 영어를 만들어 갔는데 이걸 외울 때 대학생들 미팅한다, 만나요. 머리글자 따져보세요. 인조이, 사랑이 짝대기 게임도 해. 그러다가 이 배고프니까 먹어야 돼. 그러다가 함께, 두개더. 인터레스트, 흥미있는 거 물어보죠. 뭐 신라면 잘 끓이냐, 나는 김치라면 잘 끓인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내초를 굿바이 하죠. 그래갖고 마음에 들면 만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만나. 머리글자 따면 뭐 돼? 근데 이건 아니에요. 실제 이런 예가 아니고, 이게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팅이 또 다른 또 회의라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회사에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회의를 하다가 뭘 느끼죠? 회의를 느끼죠. 내가 이놈 회사 다녀야 돼, 말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회의를 느끼죠. 그래서 이 미팅이라는 단어를 하나를 두고도 그런 맥락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PR이 뭐냐 하면 Public Relation이라는 거에 이제 여기 S가 붙이는 게 더 좋겠네요. Relations인데 공적인 관계라는 뜻이. 그래서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린다. 이게 PR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프로포겐더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런 게 329개가 무려 있어요.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시간 관계상.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이 이제 제 책이 저절로 읽어가는 영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은 여러분이 좀 관심 있으신 분, 영어에 관심 있으신 분은 좀 사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 끝나고 저기 공부가 하고 싶은 당신에게 책은 제가 나눠드릴게요. 그거하고 제가 쓴 시가 들어가 있는 한 5편 정도가 있는데 그거는 좀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하려면 제가 오늘 저녁 12시가 내일 아침까지 해야 돼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딱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았어요. 예, 감사합니다.